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만연한 또 봄의 한기가 느껴지는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요즘에 낮 기온이 껑충 올라가가지고요. 시장 변동도 크고 일교차가 워낙에 커서 또 컨디션 관리하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관리 꿀팁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비타민C를 이 시기에는 꼭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좀 과일도 꼭꼭 챙겨 드시고 점심도 거르지 마시고요. 저희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건강한 투자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오늘 체력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포트에도 좀 간간히 빨간불들 많이 좀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네, 종목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단쇼 찬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참여 가능하세요. 전화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고 이효민 FP와 함께 하니까 두 분과 통화하시면서 종목 상담 자세하게 나눠보시고요. 채팅창과 게시판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서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진단쇼가 시간이 바뀌었어요. 네, 1시간 일찍 찾아뵙게 되면서 미처 출석 체크를 못하신 분들, 늦게 오셔가지고 종목 진단 못 받으셔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계속 고지 드리겠습니다. 1시간 일찍 오셔야 돼요. 네, 점심 드시면서 함께 종목 진단도 나눠보시고 시장 얘기도 하시고 이 시간에가 장 열리는 동안에 좀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수다도 조금 떨어보면서 네, 함께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님, 네, 어서오세요. 랄라님, 얼마 전에 제가 종목 진단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마그마님, 윤수짱 월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상큼한 필명 오렌지님도 네, 오늘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편백나무님 종목 올려주셨네요. 조선주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네, 많은 종목도 오늘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훑어보고 갈까요? 저희 김영일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 주인공인 것 같은데 대선 주자들 그리고 뭐 정책 테마주, 인맥주까지 해서 변동이 있긴 한데 오늘 이쪽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맥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제 대선을 일주일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금일 이제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소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선거가 진행되기 한 2, 3주 정도 전 이제 그 정도에만 접근을 하고 이 대선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제 대선 직전인 상황에서는 접근을 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맥주는 종목의 뭐 현재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당장 이제 어떤 후보와 어떤 인맥으로 이제 엮여 있다더라 하는 이제 이슈로만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역전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게 되면 순식간에 뭐 30%, 40% 이상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부지기수죠. 뭐 일례로 예전에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했다가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던 전적도 있었고요. 뭐 가까운 시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총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뭐 이제 한국선제 등 이제 관련주들이 이틀 만에 약 한 60% 정도 급락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인맥주는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양 후보 간에 동시에 이제 내세우는 정책이 있고 이제 공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산업을 좀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양 후보 간의 공통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뭐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뭐 드론 사업 등등 4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양 후보가 이제 동시에 좀 투자를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정책주들 위주로 그나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맥주는 접근 금지, 네, 정책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싶다면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노자성님께서 대선날 주식시장 휴장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진단쇼가 임시 휴업을 하는 날입니다. 빨간 날은 저희 주식시장 안 열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투표 꼭 하시고요. 네, 하루만 쉬었다가 저희 또 진단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 저희 쉬어가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는 평소 결석은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시간 바뀐 걸 모르시는 거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동생분들은 다 와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한 815분 정도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점심 빨리빨리 드시고, 네, 더 늦기 전에, 진단쇼 마감하기 전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대한도구협회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라라님을 랄라님이라고 했다고 제가 혼날 것 같다고, 저 혼나나요? 제 친구 중에도 라라가 있는데, 제 지인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네, 다시 한번 수정해서 라라님, 네, 모셔볼게요. 라라님, 노자성님, 서당계 1년차님과 대화 조금 도란도란 나눠보면서 저희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들, 오늘 조금 아리송한 종목들 많으시죠? 그리고 현금도 많으신 분들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뭘 사야 되나? 너무나 또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갈등장애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매수 문의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 네, 궁금증들 다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편백나무님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요즘 핫합니다.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88,900원, 비중도 많으세요. 30% 이 종목 비중을 넣어두셨습니다. 목표가를 121선 근처값인 96,000원 정도로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목표가를 정해놓고 계신 분이신데 이거를 확인을 조금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가능한 목표대일지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권이니까 여유는 좀 있으시거든요. 네, 현재가는 91,600원에서 기록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뭐 많이 밀린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0% 넘게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신경 쓰는 이슈로 저희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 투자 괜찮을까요? 그 안에서도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일단 조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이 러시아 상대로 이 가스관 제재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할 거다 때문에 조선 업계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이제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금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리스크도 조금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 철강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수주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 값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원자재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LNG선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사실 이제 많이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상대로 이제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갔죠.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슬슬 이 조선주 쪽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그 다음에 현재 이 조선 업계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수혜는 충분히 좀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고 대응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95,000원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뭐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수주 소식도 늘어나고 있고 뭐 긍정적이다라고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조금 있죠.
지금 이 구간에 약간의 매물대가 확인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삼켜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삼켜줄 만한 힘이 나와줘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93,000원 구간을 좀 뚫어주는지, 93,000원 구간을 이제 좀 힘있게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 목표하셨던 95,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93,000원을 뚫어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누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 이제 그 구간 또한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을 좀 이행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93,000원짜리에서 안전하게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93,000원 구간에서 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슬슬 시장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씩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에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되 이 93,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 저항이 확인이 되니까 그 구간에서 힘있게 뚫어주면 애초에 좀 목표했던 목표가까지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좀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 이제 뭐 종목 잘 골라 들어가셨고 수익도 잘 보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잘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대응만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죠? 네, 편백나무님의 종목 먼저 봐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 처음에 오프닝 때 질문을 조금 드렸는데 인맥주 말고 하고 싶으면 정책주를 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두산중공업 마침 올려주신 분 계셔가지고 정한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신 가격이 여유 있게 들어가셨어요. 네, 싸게 샀습니다. 16,000원 진입가시고 비중 30%신데 현재가가 21,850원이 나오거든요. 넉넉하게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이게 사명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뀐다고 하는데 필이 느껴지시죠? 네, 그만큼 어떤 에너지 쪽에 기존의 신사업 쪽에 모멘텀을 걸겠다라는 게 확연하게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대마주안에서 또 원자력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여러 가지 모멘텀 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목표치 어느 정도 두세요, 전문가님?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친환경이죠. 때문에 지금 친환경을 가장 이제 선도하는 어떤 뭐 산업 그리고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현재 또 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도 원래는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전이 주력 이제 전력을 이제 어느 정도 충전을 하고 전력을 이제 사용하는데 원전이 주력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책 방향을 바꿨죠.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확대,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이제 확대 또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권을 따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한수원에서 뭐 이집트, 체코, 뭐 폴란드 이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뭐 수조 원대에 달하는 수주권을 따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기자재 기업들이 이제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뭐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잘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또한 이제 뭐 훌륭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기업의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기업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노력의 일례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사명도 변경을 하고 이러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16,000원에 잡으셔가지고 이제 비중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차 있으신 상황인데, 지금 두산중공업이 내일 상장 예정에 있어요.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내일 상장 예정에 있는데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13,000원 대 이제 주가고요. 때문에 지금 내일 구간에서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마찬가지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서는 슬슬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러한 이 의도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원전에 대해서 지금 뭐 워낙에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당장에 이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추세도 지금 이제 충분히 좋은 상황이에요.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기술적인 대응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두산중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는 어느 정도 틀어주고 있는 상태기는 하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저점이죠. 오늘 이제 저점을 뚫게 되면은 이제 21,300원 정도인데 오늘 저점을 뚫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19,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뭐 내 유상증자도 예정이 돼 있고 유상증자 이제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책 기대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한 만큼 슬슬 이제 뭐 수익구가 또 많이 나오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고 추세가 깨지는 이러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물량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좀 교체할 준비를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슬 또 준비하시는 타이밍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증 청약 미달되면서 한번 휘청였던 적도 있잖아요. 내일 물량 추가 상장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 포인트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러브스기님께서 이제 계속 12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직까지 고지가 확실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정입니다. 쭉 갑니다. 저 이상형 월드컵 어저께 새롭게 선보여 드렸잖아요. 시간이 바뀌었어요. 네, 이상형 월드컵하고 진단쇼 시간 바뀌었으니까 2시간 알차게 또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군기반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 평소 결석하지 마세요 하고 네, 시간 체크 제대로 못하신 저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은근히 속을 조금 시원하네요. 네, 군기반장 서당계 1년차님께서 또 12시 고시 다시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전화 받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저희 시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올라왔습니다. HMM, 네,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조선하고 해운주 요즘 엮어가지고 분위기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쪽 섹터 요즘에 자주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NHN 벅스도 올라와 있고, 네, 오늘 제가 좀 바쁘게 움직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다시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종목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KB 동부제철이요. 동부제철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예. 14,200원에 20%요. 20%. 예. KG 동부제철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청자 기간이 꽤 되셨네요, 사신지. 예, 네. 작년에 네. 내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사고 얼마 안 돼가 블록딜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확 내려가 버려가지고 네. 못 팔았어요. 그래 이게 뭐 타이밍 지금 놓치시고. 지금 언제쯤 팔아야 되나 얼마까지 되나 싶었어요. 타이밍을 보고 계시군요. 지금 이제라도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겠다라는 감이 잡히세요? 요즘에는? 예. 알겠습니다. 손실도 감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기다리더라도 수익을 무조건 보고 싶다. 요 전략이세요? 아니, 조금 더 추가하고 싶긴 한데 언제쯤 하면 되나 싶기도 하고요. 추가 매수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력 있으신 상태에서 또 현금 조금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네,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좀 들어보세요. 네, KG 동부제철이 10,000원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11,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탄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0.4%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전문가님 가을경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사시면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고 하세요. 결국에는 탈출 전략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블록딜이 일어났었던 구간이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6월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셨다가 이제 블록딜로 이제 한 번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종목을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역대급 실적이다, 뭐 예상했던 뭐 실적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다라고 이제 뭐 평가를 받던 기업인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블록딜이라는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KG 동부제철이 이제 매수가까지 좀 올라와 줄까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회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제도학을 노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수출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자체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새롭게 이제 재편성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출에 대한 부분,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의 좀 개편을 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사명도 이제 바뀝니다. 사명이 이제 KB 스틸로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해에 크게 이제 좀 재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좀 밝힌 상황이에요. 때문에 올해는 뭐 회사에 어느 정도 조금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드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이제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바닥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매수가가 이제 14,000원 정도 구간이시잖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부근까지 오게 되면 이제 기간이 좀 많이 오래된 그런 이제 종목이잖아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상황 보고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고, 그 외에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 나머지 현금 비중은 지금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이제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잡아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 오면 이제 그냥 비중 정리하고 이제 좀 보기 싫었던 자식 좀 떠나보낸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좋은 종목들 있죠. 좋은 종목들로 조금 수익을 만회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새로운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애증의 종목 맞으세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깔끔한 이별을 준비하자. 네, 매수가까지만 눈높이를 맞춰주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세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물어봤으면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매수가까지가 좀 네. 언제 좀 몰랐는지 싶었어요. 그거는 굳이 권하지 않으셨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현재 비중에서 일단 매수가 오면은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 방향 한번 체크해 주세요, 소장님. 그게 오래 걸릴까요? 시간을 좀 체킹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 답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오래 걸리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기간은 네. 어느 정도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회사가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개편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수출길도 이제 열어놓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회사에 대한 지금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 수준이잖아요. 때문에 반등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장이 잘 반영을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시간은 이제 뭐 당장에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길게 보시고 그냥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뭐 좋은 종목들을 이제 많으니까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빠르게 수익 만회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끊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NHN 벅스 하나 더 봐주세요, 전문가님. 저희 김호영님의 종목이시고 17,000원 매수가 10%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굉장히 거칠게 많이 올라왔죠. 10월부터 쭉쭉쭉 올라오다가 올해 고전을 합니다. 상승분을 굉장히 빠르게 반납하면서 변동이 큰 상태이고 지금 신고가 대비 어느새 많이 밀렸네요. 네, 42%나 깊은 조정이 발생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다지 높게 지금 매수가를 잡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손실권이시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좀 뭐 기다려도 좀 좋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가 17,000원 수준이신데 이제 지금 싸이월드 앱이 이제 최종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제 NHN벅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NHN벅스 자체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회사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이제 200%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성장성 또한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전략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잠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15,650원이죠. 현재 이제 가격이 15,650원인데 지금 현재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계속해서 파도를 타는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파도를 타는 구간이 나와주다가 이 구간에서 싸이월드 소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좀 파고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지라인은 한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제 그저께 이 맞고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제 매물이 현재 이 구간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7,500원 구간부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고 매물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지라인을 14,000원을 설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싸이월드 소식에 맞춰서 이 NHN벅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17,500원을 이제 좀 돌파를 해주는지 힘있게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싸이월드의 이런 이슈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싸이월드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이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슈가 소멸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이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 17,000원 구간을 힘있게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잡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파선 때만 잡는 거 중요하고 돌파선 이상에서 어느 정도를 파는 가격대로 잡는 거는 상황 보고 결정하자는 말씀이세요? 안 주시겠어요? 이 구간 그거는? 자체가 매물대가 많이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예상을 할 만합니다. 이제 뭐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구간, 2차적으로는 뭐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를 좀 힘있게 뚫어주는지가 중요할 거고 이제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14,000원 지지 구간에서 만약에 이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정리하는 쪽에 이 전략도 조금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쪽에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를 함께 좀 바라보면서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향기가 있는 음식인데 요즘에 다시 뭐 돌풍이 불지 않을까 싸이월드와 관련된 모멘텀 함께 언급해주고 있고요. 17,500원짜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돌파가 되면은 직진입니다. 네, 2만 원 이상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없이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일단은 나오시는 전략도 한번 양단 간에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영님의 종목까지 해서 NHN벅스 점검 도와드렸어요. 저희 데디스 포토님께서 오늘 조금 늦으셨나봐요. 빠른 시간이 적응이 어렵다고 제가 시간 최대한 아쉬워가지고 진단쇼 애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서 제가 죄송하네요. 포토님 틈 나실 때마다 꼭꼭 그래도 진단쇼 출석해 주세요. 저 이상형 월드컵 어제 첫방 해드려가지고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마그마님께서 수기님 첫사랑이랑 마지막 사랑이랑 토너먼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상형 월드컵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 이런 컨셉의 방송이라고 합니다. 저희 테레케님께서는 또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마임님 대 저희 시청자님이시죠? 김태희 누가 더 예쁜가 뭐 이런 것도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태희님이 지하철에 한 달 살면 누구 될까요? 하셨는데 뭐 명확한 마임님의 승이 되지 않을까. 한 달을 안 살아도 마임님의 미모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누가 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또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상형 월드컵도 이거 끝나고 이어지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세요. 다음은 저희 윤여민 FP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래소가 그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습니다. 2,700포인트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전혀 흔들림 없는 9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저희가 2,700, 900선에서 무너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지수 반등성 연속성 확인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좀 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두 가지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사실 1월 달에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후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정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인식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속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증시에서 지금 그러한 뉴스를 확인하려는 좀 힘은 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약간 관심성에서 멀어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좀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핵 발언 정도까지 어떤 극한의 어떤 좀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증시에서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관련돼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더 나왔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25bp를 좀 지지한다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확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얼만큼 올리느냐, 얼만큼 빠르게 또 올리느냐, 거기다 또 이제 긴축 완화가 얼만큼 빠르게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3월 FOMC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큰 악재는 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금 뭐 2,700, 뭐 900, 뭐 관련돼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FOMC에 관련돼서 한 번은 좀 더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3월 이제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또 대선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 다만 좀 한두 번 정도의 좀 출렁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좀 매수의 기회로 보자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3일이 한계였습니다. 반등이 3일을 넘어가는 적이 연초부터 거의 없어가지고 아예 좀 3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꼴인 될 것 같죠. 네, 오늘까지 올라가면 나흘째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 함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굴곡은 약간 있겠지만 큰 그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크게 보면서 함께 저희 계획 잘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유념의 FP의 지수 전망 들어보면서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도 와 있고 또 게시판 채팅창도 밀려 있어서 바쁩니다. 네, 첫 번째는 신따소님의 락앤락 오랜만에 봐드릴게요. 매수가는 11,900원 12% 비중이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지요? 라는 질문과 함께 텀블러의 많은 사용으로 주가 상승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몰랐어요. 제가 락앤락의 텀블러가 인기가 있나 봅니다. 무직 타이거 캐릭터가 있다고 하네요. 뚱랑이를 활용해서 4종의 요즘에 텀블러가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주가는 아직은 바닥이고 고개 못 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의 반등의 목표치 잡아도 되는 종목인지 추가 매수 여부까지 함께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 뭐 주방용품으로 상당히 유명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형 가전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방용품으로는 상당히 좀 탑 클래스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형 가전으로 좀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좀 반사이익까지 좀 누렸던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년째 연매출이 5천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잠정 매출액 같은 경우는 5,400억 정도까지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8에서 9% 정도 지금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의 성장세가 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건 이제 1인 가구의 좀 맞춤형 이제 소형 가전이라는 전략이 좀 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방용기, 뭐 공기청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찜 요리까지 좀 다양하게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스팀 에어프라이어 같은 이제 좀 상품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1인 가구, 소형 가전의 좀 대표적인 좀 대명사로 떠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좀 실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좀 일각에서는 최대 주주 사모펀드가 좀 엑시트할 것이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대 주주가 엑시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어떤 어떻게 보면 주가를 부양한 이후에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측면을 뭐 확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1,300원 정도 이제 만대 초반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기금과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풍문 아닌 풍문에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바닥에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래도 10,000원대 초반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없습니다만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권장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좀 이런 좀 매매 동향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거래량이라든지 좀 매수에 관련된 이런 주체가 좀 이제 매도에서 매도로 좀 바뀔 타이밍에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 그래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해서 좀 제가 볼 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락앤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멘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기 확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종목들도 슬금슬금 내 종목도 빛을 보나 싶어가지고 매도 타이밍 잡고자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여전히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빨리 제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화 먼저 받고 갈게요.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대응하시는 거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시장이 아직- 약간 올라와서 오늘은 좀 네, 어떠세요? 좀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종목은 어떤 거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아, 헬스케어 사셨군요. 매수가 비중은 얼마세요? 124,300원에 20%요. 아, 12만 원대. 예, 작년 3월 정도에 3월 샀어요. 정도면 거진 1년이 1년 지금 됐어요. 딱 예. 되셨어요, 1년이. 예. 글쎄요, 사시고 나서는 특별히 매도 타이밍이 잡히신 거는 간간히 있긴 하셨네요. 그래도 예, 지금 간간히 여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있었고, 예. 근데 파시지 않으셨고 하다 네. 보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가 조금 헛되이 된 상태여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가지고. 파실 수가 걱정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을 보시고는 선뜻 손이 안 나가시죠. 답답하긴 하셔도. 네. 네. 이거를 기다렸다가 지금 파실 생각이 있으신 상황이신 것 있어요. 같은데, 예, 여유는 어느 정도 많아요. 오면은 그래도 내가 매도에 좀 마음을 한 먹을 수 12 있겠다. 한 10만 원 정도 오면 10만 원만 손절을 해야 넘어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가격대여가지고, 시간 여유 있으신 거 맞으시죠? 선생님?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함 진단 들어보시고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시면은 질문 일단 답변 들어보시고 더 질문 주세요. 선생님. 예. 정확하게 저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반토막이 났죠. 지금 64,100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신저점을 59,300원에서 6만 원도 한번 깨졌기 때문에 6만 원 선은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눈높이를 10만 원 정도로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투자 있으시면은 가능한 가격대일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1위 기업인데,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내려왔죠. 지금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흐름은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엮여있는, 테마로 좀 엮여있는 종목들은 간간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반 제약바이오 쪽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좀 분명히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밀러 쪽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성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레키노나주 관련돼서는 지금 레키노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FDA 쪽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순간부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코로나19 치료제에 너무 이제 묶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힘든 종목인데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10만 원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떤 모멘텀도 모멘텀입니다만 이게 뭐 1년 중에 거의 11개월 이상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한두 달 만에 거의 이렇게 좀 전고점을 탈환하는 좀 어떤 주가의 상승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올해 그래도 램시마 SC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스텔라라 뭐 아비스턴 시밀러로 좀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에서는 충분히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장주라고 좀 보면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냥 계좌를 보시지 않고 좀 묻어두고 한 10만 원대부터는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안 보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거를 너무너무 자주 보시면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시고 뭔가 지금은 뚜렷하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한번 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전략을 체크를 조금 해주시네요. 저희 FP님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조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이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네, 때때로 확인해 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윤여민 FP님의 답변 들어봤는데, 저희 나라님께서 윤여민 FP님 얼굴도 말투도 너무너무 착해 보이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이상형이신가 봐요. 네, 나라님의 이상형, 윤여민 FP와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이 종목도 참 답답이 종목이어가지고, 최영희님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46만 원의 진입가이시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될까라는 심플한 질문 남겨주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지난달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기관의 수급은 있는 상황이고 BBIG죠. BK 누디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 호재는 많긴 한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전혀 살 생각을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6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6만 원이 매수가시고 지금 현재가가 43만 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막 그렇게 크진 않으신 상황이고 다만 눈높이가 어느 정도이냐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 6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 있게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 봐야 될지 가격적인 라인 좀 잡아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대형주죠. 대형주고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상반기 내로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40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시고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는 약간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매수하고 좀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45만 원 이상 했을 땐 좀 매도하는 전략. 제가 볼 땐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렇게 좀 기간 설정한 이유는 이제 신규 상장주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패턴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이제 장기 보유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셀 3사를 매수하실 거면 이제 삼성 SDI나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뉴스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블랙홀로 지금 수급이 많이 빨려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좀 주가에 좀 변동성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문제가 좀 확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남은 수급들이 이제 다른 섹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면서 오히려 45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내려갈 때는 좀 매수하신 전략 이렇게 좀 쓰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이 있고 상단을 잡아주셨는데 하단도 트레이딩 가격대 설정해 주시겠어요? 하단 어느 정도 오면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4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고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래서 뭐 한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뛰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구간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셀 나머지 업체들과 전략이 다르네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요거는 길게 보지 않으시는 쪽으로 해서 전략 남겨드립니다. 최영희님 가격대 46만 원이기 때문에 그 근처가 상단이라고 봐주셨어요. 이제 조금 소소한 가격대에서 나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평이동도 괜찮다고 하니까 함께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박선행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도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현대건설기계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58,000원대나 되세요. 많이 높을 때 진입이 되신 것 같고 20%입니다.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불어 이런 걸 저희가 오늘 봐드리는 거 아닌데 거의 오늘 신저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2월 28일 날 이 종목도 32,900원에서 저점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가격대가 35,000원 받게 되지 않아서 반등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높은 매수가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계 쪽, 이제 이게 사실은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200 정도가 좀 나오면서 솔직히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영업 손실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통상 임금이라든지 뭐 원재료, 이제 물류비 등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어떤 그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영업 손실이 났는데, 사실은 지금 이 모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 제뉴인의 어떤 부품 사업 매각이라든지 산업 차량 사업 매각 진행 등 여러 가지 좀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현장 시장에서 사실 뭐 피크아웃 논란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금 건설 장비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설 장비 좀 충분히 좀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건설 섹터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대선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5만 한 3천원대 강력한 매물선이 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다음 주 대선 이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죠. PPP 그쪽,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도 뭐 신재생이라든지 좀 이런 쪽에 많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건설이라든지 어쨌든 SOC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모멘텀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될 때까지는 좀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버텨보시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힘 있게 자신감 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 저희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감사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민 FP와 함께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종목을 자주자주 보지 말자. 저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단 도와드리면서 이런 멘트 남겨주셨는데, 저희 진정주린이님께서 나도 안 보고 싶긴 한데요. 라고 눈물 표시 남겨주셨는데, 그쵸.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게 또 내 종목인지라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안 보는 게 어렵죠. 네, 이런 또 전략을 좀 남겨주셨는데, 급 땡기신다고 라면에 이 알코올 음료가 땡기신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장중에는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장 끝나고 조금 여유 있게 오늘 저녁 메뉴로 좀 채택해 주세요. 대한도굴협회님도 방금 손절하고 나서 의식을 살짝 잃으셨다고. 멘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손절도 때때로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의식 회복하시고 내장 마감까지 집중력 있게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굉장히 오늘 평탄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막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잡히게 되면서 지수는 탄탄하게 현재가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700대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900선에서 조금 답답하게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또 변동성이 시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을 보면서 안정감 있게 오늘도 매매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옆 스튜디오에서 저 이건 앵커 김민아 앵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첫방에 드렸던 이상형 월드컵 재미있게 여러분들 참여와 함께 이뤄지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내일도 1시간 일찍 12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